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체 충격량과 운동량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 선형 충격량과 각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임펄스는 우리가 이제 질점에 그 운동력학에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합력은 그 질량 곱하기 그 가속도가 되게 되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속도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질점과 다르게 이제 그 첨자치가 붙은 것은 이제 강체는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무게의 중심에 대한 그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운동량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mvg가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이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량의 이제 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dt를 곱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 f를 어떤 시간 구간 t1부터 t2까지를 이제 그 적분한 값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그 리니어 임펄스, 즉 이제 선형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선형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변의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결국 nvg2-nvg1이 되게 되므로, 결국 선형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량의 이제 변화량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식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의 이제 힘 F가 어떤 시간 t1에서 t2까지의 그 시간 동안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면, 그 물체의 어떤 초기 속도와 이제 이러한 그 힘이 가해짐에 의해서 이제 속도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 결국 이제 따라서 이제 어떤 물체에 가해진 그 어떤 시간 동안의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도 변화를 이제 야기한다라는 그 식이 되겠습니다. 질전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또 강체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제 앵귤라 임펄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강체에 있어서는 이제 합력도 있지만 어떤 모멘트의 합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만일에 이 시그마 F도 0이고 시그마 M도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정력학적 문제이지만,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그마 mg는 0이 아니라 어떤 그 물체의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제 각 가속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그 앵귤라 임펄스에 있어서 어떤 이제 시간 텀이 나오는 부분은 이 각 가속도 알파를, 그 알파는 다시 우리가 이제 각 속도 오메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국 이제 IG 오메가가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운동량의 이제 시간 변화율을 우리가 앵귤라 임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물체에 가해진 어떤 커플 모멘트나 혹은 이러한 힘에 의한 이제 모멘트의 모든 합은 결국 그 물체 자체의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각속도의 이제 시간 변화율과 이제 같다라는 것이 되게 되겠고, 다시 우리가 앞서 그 선형 운동량과 충격량과 마찬가지로 양변을 dt를 곱해서 이제 표현을 어떤 시간 구간 t1부터 t2로 적분을 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제 각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각 충격량은 이제 각 운동량의 이제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가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물체 강체의 무게중심 G를 이제 그 회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정된 그, 그 축을 중심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물체의 강체의 무게중심과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회전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정된 축을 우리가 O점이라고 하면 이제 G 대신에 다음과 같이 O점에 대한 모멘트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또 적분한 것과 그리고 이제 그 각 운동량 부분은 이제 그 IG 대신에 이제 5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이제 각속도에다가 각각의 이제 나중 각속도와 초기 각속도에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힘이나 모멘트는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테그랄 1 곱하기 dt로 이제 적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 모멘트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준 걸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이제 t1이 이제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mo 혹은 mg 곱하기 t 마찬가지로 ft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물론 예제마다 이제 또 힘이 어떤 시간별로 그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시간의 함수식으로 주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멘트도 뭐 그러한 식으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시간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체 충격량과 운동량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기 이제 강체에 있어서의 이 운동량 MVG1과 그리고 IG 오메가 1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어떤 우리가 강체이기 때문에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 IG는 뭐 변할 일이 없고 우리가 이제 질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변의 값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면 이제 오메가와 이제 V 속도 V가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초기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어떤 외력에 의한 이제 다음과 같은 충격량이 이제 외력에 의해서 그 이 강체에 작용을 하고 또한 강체는 그 강체 자체의 무게 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W도 우리가 충격량을 고려를 하면 이제 W 곱하기 T2-T1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를 한 것이 이제 선형 충격량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각 충격량은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T1부터 T2 이제 M1 DT로 그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M1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초기 그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제 외력이 초기 상태에 적용을 했을 때에 이제 모멘트의 그 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커플 모멘트나 이제 외력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 따라서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것은 이제 나중 그 이제 각 속도의 변화와 이제 속도 그 무게중심점 지점에 대한 속도 변화를 이제 야기를 하게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충격량을 이제 운동량의 변화로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결국 이 식을 그 초기값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식이 되고 이제 그 식에 있어서 이제 초기값을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와 같고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의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x축, y축에 대한 그 이제 선형 그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반력이라든지
어떤 방향의 이제 속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이 두 개만으로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각 운동량과 이제 각 충격량을 통해 충격량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미지의 어떤 힘이나 이제 속도, 각속도를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제 반지름이 0.75피트인 이러한 디스크에 이제 줄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줄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이제 10파운드의 힘으로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디스크가 이제 회전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커플 모멘트 M이 이제 4파운드 피트로 다음과 같이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일에 이제 이 커플 모멘트 방향이 반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각속도를 이제 구해서 이제 우리가 각속도의 방향을 이제 정해야 하는데, 이제 다행히도 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스크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각속도의 방향은 이제 다음에 시계의 방향으로 그 발생을 함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디스크에 그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이제 도시를 해보면, 현재 이제 핀 서포트로 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점에 대한 반력이 이제 다음에 AX와 AY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디스크에 그 이제 파운드로 주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아랫 방향으로 20파운드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커플 모멘트가 이제 이 방향으로 4파운드 피트로 그 주어져 있고,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10파운드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이제 10파운드가 디스크에 작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A점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를 이제 구해보면, 이제 이러한 그 원판 혹은 이제 디스크에 대한 그 질량 중심에 대한 그 무게 중심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제 2분의 1 mr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질량은 우리가 이제 20파운드를 그 이제 영미 단위계에서 그 중력과 속도는 32.2 피트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에 값을 나눠주면 우리가 질량의 단위 이제 슬러그 단위로 이제 환산이 되게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파운드 매스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 값을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절대 단위계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슬러그 단위로 여러분들이 뭐 질량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반지름은 0.75피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그 0.1747 슬러그 피트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이제 각 축 방향에 대한 그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이제 그 X축 방향에 대한 그 플러스 방향은 이제 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먼저 이제 MV AX1 플러스 이제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 fx dt는 그 MVXX2로 우리가 식을 그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X축에 대한 그 힘은 결국 이 핀 반력 AX밖에 없기 때문에 그 AX 곱하기, 그리고 이제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fx는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나오면 결국 t이고,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t1은 0, t2는 이제 2초를 대입을 하면 결국 그냥 2를 이제 2초를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초기 속도는 0이었고, 앞서 이제 우리가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점은 이제 나중 속도도
결국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AX는 이제 0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Y축에 대한 이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선형 충격량, 운동량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부분도 이제 초기 그 속도는 0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0이고, 결국 우리가 그 정력하게 평형 방정식과 유사하지만 결국 이제 t가 곱해진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ay 곱하기 2초 마이너스 이제 20파운드 곱하기 2초 마이너스 이제 10파운드 곱하기 2초가 이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AY를 구할 수 있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파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디스크의 각속도는 우리가 이제 이 각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초기 각속도는 당연히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소거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시그마 인테그랄 T1, T2, MA DT는 이제 IA 오메가 2로 계산을 하면 되고, 결국 오메가 2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IA를 우리가 앞서 계산한 IA를 이제 이 값에다가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먼저 이제 IA 오메가 1은 이제 0이고, 일단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이제 A점에 대한 모멘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힘들은 모두 이제 그 회전 중심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 팔 길이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 힘의 10파운드에 의한 그 모멘트와 그리고 이제 초기에 주어진 그 4파운드 피트에 의한 이제 커플 모멘트에 의한 이제 모멘트 두 개만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시계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그 원리를 계산할 때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각속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속도가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해서 이제 모멘트의 부호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 만일에 뭐 반시계 방향으로 각속도 오메가가 즉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반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4파운드 피트 곱하기 2초 플러스 이제 먼저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제 10파운드 곱하기 0.75 피트인데, 어차피 뭐 2초를 곱해서 이 반지름을 곱하나 반지름을 먼저 곱하고 뭐 2초를 곱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과 같이 이제 풀이에서는 뭐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32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고, 이제 회전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방향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만일에 각속도 방향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방향을 우리가 뭐 반시계 방향으로 해도 만일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여러분들의 부호 방향을 꼭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속도의 방향으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계산할 때는 항상 이제 어떤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줘야 만일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때는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